시민참여단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인류는 불을 가지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불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현재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걱정이 없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은 안전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전 역시 안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크시죠? 진짜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한 에너지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여러분과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원자력 하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혹시 원전도 핵무기처럼 폭발하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전은 절대 핵무기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무기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에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없습니다. 맥주에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만 알코올 램프와는 달리 불을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원전은 공포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몇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설계 단계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로를 보호하는 방호벽인 경납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르노빌과 유사한 원전은 대폭적인 설비 보강을 통해 안전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체르노빌과 유사한 유형의 사고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어떨까요? 후쿠시마 원전 역시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에 대비하라는 안전에 대한 충고를 무시한 인재였습니다. 발전소가 위치한 자연 환경도 다르고 설계도 우리와 다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원전의 경납 건물은 후쿠시마 원전보다 크고 훨씬 두껍습니다. 따라서 수소 폭발에 따른 경납 건물 손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건물은 10cm 정도의 얇은 패널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원전의 경납 건물은 팔뚝 굵기의 철근과 두께가 120cm인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해안 방벽 및 방수문 등을 설치하여 쓰나미,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였습니다.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동형 발전차나 비상냉각용 소방차 또는 수소 제거 설비 등의 다양한 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고 경납 건물이 아주 튼튼하여 외부로 대량의 방사선 누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안전 설비를 갖추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민 피난 구역은 5k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산, 울산 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대피해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모델인 미국 3마일 원전 사고에서 입증되었습니다. 1979년에 미국 3마일 원전에서 해결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경납 건물이 있어 대량의 방사선 물질 외부 누출은 없었습니다. 한 명의 지역 주민에게도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판도라 영화를 보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도라처럼 경납 건물이 한순간에 폭발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선 물질이 바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셔야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적 허구였으며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정된 영화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많은 분은 지난해 9월 있었던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에 의한 원전 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전은 우리나라에 있는 구조물 중 지진에 가장 안전한 설비입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는 기존 원전보다 더 튼튼하게 설계되어 경주 지진보다 63배 큰 에너지의 지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경납 건물은 규모 8.0, 경주 지진의 2000배의 에너지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계값보다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일본에서 3차례, 미국에 1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원전은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동일본 대지진 시 후쿠시마보다 진앙지에 더 가까이 있는 오나가와 원전은 지진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15m의 방벽으로 인해 쓰나미의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진과 쓰나미로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안전한 오나가와 원전으로 대피하여 몇 달간 피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안전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리에는 내진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상청이나 한국지질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분이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인근에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인구 밀도, 산업시설 밀도, 발전설비 밀도 등 모든 것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중국 진산 지역,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 피커링 원전 등 다수의 원전이 밀집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만, 중국, 파키스탄 등 불가피하게 인구 밀집 지역 주변에 건설된 원전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개개의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가입니다. 고리 지역 원전들은 넓은 부지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발전소를 배치했습니다. 발전소별 안전 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다른 원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지역에 9개의 원전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고리 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계획대로 건설되더라도 준공이 되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기의 발전소가 정지되어 그 즈음에는 6기의 발전소만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원전은 안전하게 설계 및 운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는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에 성공한 3세대 원전인 APR-1400 최신형 모델로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안전한 원전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우리 원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의 엄격한 규제 검사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도 포기하고 일본도 지지부진한 미국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 통과가 확실히 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체코도 우리 원전을 도입하려고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방사선 역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방사선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심지어는 우리 몸속에서도 방사선이 나옵니다. 인공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달라 혹시 더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하실지도 모르지만 둘은 같은 것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전 주변의 방사선 양은 어떨까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양은 연간 약 0.01mSv로 이것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유럽 왕복 여행을 하며 받게 되는 방사선 양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또한 고리 원전 주변 주민이 6개월 동안 받는 자연 방사선 양과 원전 주변에서 100년 동안 받는 인공 방사선 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의 인공 방사선 양은 지역별 자연 방사선 양 차이와 비교해도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 일부는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방사선 때문에 사망했다고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 3대 원전 사고에서 방사선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체르노빌 사고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후쿠시마 사고 때는 주민 대부분이 자연 방사능 이하의 방사선 양만 받았으며 이보다 더 많이 받은 주민은 조사 대상의 0.7%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3마일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사용 후 연료를 걱정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사용 후 연료는 현재 각 발전소의 저장 수조와 같은 습식 저장 시설과 월성의 건식 저장 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장 시설 주변의 방사선 양은 오히려 서울 시내의 자연 방사선 양보다 낮습니다. 원전을 이용하면 필연적으로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하지만 그 양이 아주 적습니다. 일반 건전지 1개 크기의 해결료로 4인 가구가 5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도 일반 건전지 1개 정도 크기에 불과합니다. 약 5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생긴 폐기물이 건전지 1개 정도의 크기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 후 연료는 약 16,000톤이고 국내 모든 원전에서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 총량은 5만 톤가량 됩니다. 이를 저장 용기에 담아 세우면 축구장 2~3배의 크기에 넣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더욱이 사용 후 연료의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므로 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발생 100년 후에는 700분의 1로 줄어들고 500년이 지나면 12,5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용 후 연료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속 자연 안반에 넣어 보관하는 방식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하고 사용 후 연료 처분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준위 폐기물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핵심 가치입니다. 3마일 2호기 사고를 겪은 미국이 바로 옆에 3마일 1호기를 아직 운전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다시 원전을 재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설비 안전성을 보강하여 국내외 원전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선진국들의 이런 결정은 원전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민 참여단 여러분,
우리 원전은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아무리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기 때문에 품질 관리 등을 더욱 강화해서 사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잃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원전 운영의 시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원전 안전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맙습니다.